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6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자, 출시 50일 만에 8만여 건을 판매한 안보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커피 한 잔 값으로 뼈질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역시 연말정산 시즌이다 보니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공포로 시달리게 했던 이 R의 공포에서 이 R이 내년에 희망의 R로 바뀐다는 내용, 그리고 펀드 고르기 참 힘드신데 이 펀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생명의 스페셜 안보험인데 50일 만에 8만여 건 판매했습니다. 역시나 이 판매를 이끌었던 가장 큰 핵심은 그 소외감에 대해서 보장 금액을 굉장히 크게 넓혔던 부분입니다. 뭐 제가 이 기사는 어차피 광고 기사긴 한데 갖고 온 이유가 그 판매 통계 자료를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4, 50대가 많이 가입했고 평균 월보험료는 44,600원이었고요. 평균 보장 수준 일반암이 6,000,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 5천만 원, 그리고 암으로 사망할 때 1,000만 원을 주는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40대, 50대가 많이 가입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판매를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는 유방암 전립선암이나 초기의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이 많이 판매됐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뱅크샐러드죠. 뱅크샐러드에서 미니 뼈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오렌지라이프랑 협업해서 출시했고 25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22명 중 1명은 골절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당하는 거죠. 그리고 골질환 진료비도 연평균 8.1%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착안을 해서 뼈보험을 출시를 했고 20세에서 50세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연간 보험료 5,000원으로 골절로 진단되거나 깁스 치료 받을 때 5만 원을 준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가입은 굉장히 간편하게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입하게 되면 건당 2만 원을 골 형성 부전증을 앓는 장애 아동에게 이렇게 기부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상품들은 보험을 판매함으로써의 수익보다는요, 다 아시다시피 이런 미니 보험들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더 중요한 그 판매 초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필요하신 분은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재테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국세청 자료를 이렇게 펼쳐보면요.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 33.3%에 해당하는 322만 명이 되래 세금을 환급받은 게 아니라 토해냈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토해냈죠. 그래서 지금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지 토해낼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적게 돌려받거나 또는 토해낸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연말정산 혜택을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소득에 따라서 16.5% 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고 또 그 한도가 400이죠. 근데 이 상품 처음에 딱 가입하고 전체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바로 추가 납입을 할 때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추가 납입 부분을 고려한 다음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펀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제 그 일시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또 그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른 점이죠.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되어 있죠. 다만 이제 연금저축 펀드랑 연금저축보험은 둘이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투자하냐 투자하지 않느냐.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최저보증 이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 연금저축 펀드는 수익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연금 저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입 시기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좀 길다라면은 장기적인 주식시장에 이제 그 어떤 상승세를 갖고 기대를 갖고 펀드 쪽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오게 되면은 주식 반영 비율에 대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펀드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그리고 아래 공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다시다시피 리세션이었죠. 아래 공포해가지고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서 공포가 온다라고 하면서 결국 미국을 제약은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리커버리 또는 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회복 또는 점진적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세계 경제를 좀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되는 게 일단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았죠. 네, 너무 안 좋았죠.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브렉시트 문제들이 복합되면서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일단 IMF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0.39% 늘어난 3.4%를 나타낼 전망이고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미국 유럽이다라고 해서 이제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 왜 기대가 되느냐 뭐 일단 바닥을 찍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스몰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에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법인세율도 인하도 예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을 좋은 시장으로 이제 회복되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덱스 30 지수가 13,000을 회복하고 있다. 만에서 만까지 떨어졌던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 증시인데 이쪽은 반도체가 좀 이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5G 이동통신의 5G 이동통신의 구축에 이제 힘을 쏟으면서 이 반도체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거에 힘을 입어서 한국 시장도 좋아질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수출 회복도 만들어내고 작년에 좋지 않았던 기업의 수익성도 높여져서 결국은 코스피에 좋은 효과를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경기 부양 정책을 피고 할 거지만 그다지 그 효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반짝 나타날 뿐이다라고 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펀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펀드 종류가 많죠. 무엇을 고를까 하지만 사실 실제 뭐 우리 펀드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거기서 추천하는 펀드들을 많이 고르게 되고 최근의 수익만 보는 그러한 이렇게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첫째 펀드를 고를 때는 펀드 성격 봐야 되죠. 당연히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혼합형이냐. 당연히 이제 주식 반영 비율 높은 거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당연한 거고, 혼합형도 주식 혼합형이 있고 채권 혼합형이 있듯이 혼합형으로 되어 있지만 주식 반영 비율이 좀 더 높으면 주식 혼합형, 채권 비중이 높으면 채권 혼합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해외 펀드를 고를 때는 환 변동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 환해지가 되어 있느냐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운영 성과를 봐야 되는데 운영 성과는 당연히 단기적인 것보단 장기적인 성과를 많이 봐야 됩니다. 물론 단기적인 성과도 매우 중요하죠. 최근에 어떻게 펀드가 반등하고 있느냐 아니면 꼬꾸라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 성과를 봐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성과를 볼 때는 특히 벤치마크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코스피가 10% 올랐는데 이 펀드가 10% 올랐다. 그러면 크게 이 펀드가 좋은 성과를 낸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좀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의 위험성 판단에 대해 표준 편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거기 잘 나와 있는데 이 표준 편차가 크면 당연히 수익률 등락이 크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죠.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손실폭도 커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수익률을 냈다라면 표준 편차가 낮은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뭐 중국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 중국 펀드를 봤는데 중국 펀드가 뭐 A 펀드와 B 펀드가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이 둘 중에서 표준 편차가 낮은 펀드를 찾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수수료 따져봐야 되겠죠. 수수료는 다 아시다시피 선취 보수가 있고 후치 보수가 있습니다. 그 선취형이 있고 후치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취형 같은 경우 원금에서 떼고 들어가는 거고 후치형은 나중에 이제 적립금을 기준으로 떼는 방법인데, 이거는 고르실 때 그냥 간단한 게, 이게 정답은 없지만 1년 이내 단기 투자할 건 후치형이 낫고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선취형이 유리합니다. 이건 뭐 변액보험 같은 데서도 제가 우리가 이제 이 보험회사에 뛰는 사업비랑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얘기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간을 갖고 후치형이나 선취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전율이 이제 있습니다. 회전율. 이게 이제 뭐 주식 매매 회전율 같은 거랑 똑같은 건데, 펀드도 안에서 얼마나 상품들이 바뀌나, 결국은 이게 수수료처럼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은 거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펀드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금력이 큰 게 일단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운용하는 자체 내에서 안정성 이런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펀드 규모가 좀 큰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설정액이 어느 정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펀드들, 빠지는 것은 좋지 않겠죠. 예, 이런 것들만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단 시작은 잘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좋은 한 주 시작하시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